안녕하십니까, 박정입니다. 오늘은 저 제목으로 할까요? 갭 투자는 사라질까? 궁금하죠? 요즘처럼 이렇게 폭격맞는 상황이랄까? 미 연준이, 금리 왕인 미 연준이 빅스텝을 몇 번 했고, 금리를 과감하게.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올린다고 경고를 정확히 했죠. 아직 끝도 안 알려줬죠. 당연히 이런 시기에 수요가 죽는 거. 왜냐면 수요는 심리적 수요가 상당히 많죠. 특히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그 가격에 심리 가격이 포함되잖아요. 이런 시기에 수요가 죽는 건 정상이니까 그걸 따질 필요는 없죠. 궁금한 건 불씨. 이게 진짜 빙하기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장마냐, 좀 긴, 아니면 소나기 정도에서 끝날 것이냐. 그거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는 금리만의 영향을 받는 주택은 아니니까, 자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게 집 굴리는 게 사실 갭 투자라는 게 집을 전세계 굴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냐를 따져보자 이거죠. 특히 어디에 맞출 거냐면 부동산이 워낙 다양한지라 초점은 철저히 이렇게 저가 주택에 맞출 겁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10억 이상, 뭐 예를 들면 강남에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10원도 안 나오죠. 그런 아파트, 뭐 20억 이상 아파트, 이런 아파트 막 기사 많이 나오는데, 거기 아파트 사실은 전세가 뭐 12, 3억, 대부분이 7, 8억 이상의 자기 자금 갖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갭 투자다, 영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별로 걱정할 거 아니고, 그런 분들 뭐 인력 떨어진다고 해서 전세 큰일 날 거 아니죠.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저런 저가 주택이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가 이 자산이 적은 분들의 집일수록 필수의 정도가 강하다 할까? 왜냐면 돈이 많으면 호텔에 가 잘 수도 있고, 맞잖아요. 호텔에 사는 분도 있으니까. 내 집에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고시원이나 어떤 비록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죠? 이 집에 대한 어떤 필수적 성격, 이 삶에서 되게 강하죠. 그러니까 저기가 사실은 실질 공급량하고 되게 연관이 크죠. 보통 우리가 가격에 보면 고가 주택일수록 어떤 주변의 환경, 뭐 같이 거주층들, 학군, 여러 가지 시설, 교통에서 요인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이 공간 사이즈. 그래서 저가 주택일수록 공급량과 밀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따져보자 이거죠. 특히나 우리가 이 갭이라는 게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인데, 전세가율 지금 높은 게 다 뭐죠? 저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따져보자 이거죠. 전세 세입자 없나요? 기사 스크랩 한 거거든요. 갭 투자 임대 초비상. 초비상 걸리죠. 당연한 기사인데, 궁금한 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기사를 보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강서구의 소형 아파트. 강서구래요. 근데 사실은 약간 질문이 저는 나왔어요. 강서구 하면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기사에서 이거 아닌가요? 깡통. 깡통 전세 얘기 나면 무조건 나오는 게 강서구 얘기예요. 근데 이 깡통 전세가 어떤 현상을 정확히 말하면 뭐가 높은 거죠? 전세가가 높은 거죠. 즉 전세 세입자가 없다고 나오면서 전세가가 가장 높은 지역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좀 따져봐야 되지 않냐. 왜냐면 이 깡통 전세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전세가 좀 높은 거잖아요. 전세 떨어지는 시기에. 그래서 저는 오늘 뭘 따질 거냐면, 이 강서구 있잖아요. 이 강서구의 이 주택 공급 양도 좀 따져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구하는 이유가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좀 보시면 알아요. 자, 이건 뭐냐면, 인구 이동 48년 만에 가장 적음. 5년만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에요. 48년 동안 기록 중에 제일 적대요. 우선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정상이야? 아니, 질문해야 되는 거잖아. 48년 동안에 가장 적다는 건 이건 비정상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어떤 데이터 풀을 가지고 검증을 할 때 보통 제일 높거나 제일 낮은 건 빼버리잖아. 왜? 비정상에는 어떤 그 시기만 특별 사유가 있어. 즉, 전체 시장을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안 맞은 데이터가 빼는 거거든요. 우선 저는 이거 비정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적대. 그러면 전세는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폭락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폭락을 하면, 다른 말로 보면 전세 가율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자, 이건 보세요. 자, 월세 선호 금리 인상 여파에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4% 육박 이렇게 말 많으신데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저 위에 써져 있죠. 임대 수요가 죽은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세, 즉 월세 증가로 월세를 선호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월세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출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전세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서 뭐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걸 알겠는데 전체 공간의 수요자, 그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다?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은 어느 정도 임대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금 기사 나온 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들 그대로 다 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자, 깡통 전세 얘기도 뭐냐면 서울 빌라 전세가율 급등, 깡통 전세 우리 급등, 전세가율 급등했대요. 빌라들이. 그러면 금리 인상 됐죠. 우리 난리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 시장이 이 상황 아니에요? 이동도 안 한대요. 그럼 이동 안 하면 임대 수요가 우선 임대 구하는 사람이 적어졌으니까 당연히 임대 가격이 줄어들어야 되죠. 자, 전월세 전환율 많아져서 뭐래요? 전세 구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저거는 제가 질문을 왜 달았냐면 저 말은 이걸 다 더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전세 뭐? 폭락! 네, 전세 폭락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왜 전세 가율이 급등하냐 이거죠. 왜? 그래서 왜 깡통 전세가 나오냐 이거죠. 아, 매매가가 푹 떨어져서 야, 그거 매매가 끝도 없이 떨어지면 돼. 예. 그래서 현장 나가서 매매가 급락했는지 알아보면 원래가 화곡동이 그렇게 가격이 오른 지역이 아니에요. 화곡동 구옥들이 그렇게 이 강서구 집들이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요. 떨어져 봐야 거기서 거기라고요. 왜? 크게 안 올랐으니까. 아주 심한 가격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가까워질 때 원래 전세가율이 그전에도 높았다 이거예요. 쭉! 이 강서구의 전세가율이 쭉 높아왔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소리죠. 좀 더 가볼까요? 왜 더 문제인지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저가주택은 제가 아까 공급량을 따져본다 했죠. 공급량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2018년부터 2021년 약 5년 동안에 서울 25개 제가 연립하고 다섯대 건축 허가만 따져봤어요. 자료를 받아서. 이게 제일 왼쪽에 있는 강서구예요. 거의 1등이에요. 1등 얘가. 거의 1, 2등 왔다 갔다 해요. 뭐 성동구보다는 한 5배, 중구보다는 6배, 보통 이런 구보다는 2배, 일반적으로 적어도 1.5배 이상. 예. 많아요. 많은데 공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 얘가 96%. 뭐가? 전세 가율이. 근처가 다 많아요. 사실은 뭐 구로구, 금천구 다 90%대 이상이죠. 많다니까요. 여기 사실은 아까 보이시죠? 공급량도 이 구로구, 그 다음에 구로구였어요. 예. 많아요. 얘들은 공급 많이 했어요. 얘들은. 왜?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이 신축업자의 입장이나 이 공급 입장에서 안 망하잖아요. 안 되면 전세가로 빼지. 왜? 차이 얼마 안 나거든. 그래 공급을 많이 한 거예요. 공급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높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기서 저 공간과 저 지역을 사용해야 할 분들이 많다 적다? 많다죠.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불씨가 살아있냐 죽었냐를 보는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 저런 현상이거든요. 공급을 충분히 제일 많이 했음에도 여전히 전세가는 높다. 자, 이건 뭐냐면 전월세 전환율이 하도 변한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1년 동안 걸. 여기가 1년 전이에요. 21년 8월, 작년 8월. 아래가 서울이거든요. 안 보이시죠, 글자에. 4.8이에요. 여기가 4.8. 자, 이거는 22년 7월. 1년 뒤죠. 몇 달, 2달 전인데, 이때 기준금리가 2.25. 이때는 0.75였는데, 지금은 이제 2.25로 올랐죠. 이때가 그냥 이게 뭐냐, 4.9예요. 0.1포인트 올랐네요. 수도권은 5.2에서 5.4예요. 0.2 올랐네요. 많이 올랐나요? 예상보다 그렇지 않다. 원래 4%대였다. 특히 저가주택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가주택은. 우리가 보통 대출을 뭐 3억 이상 4억 받았다. 요즘처럼 금리 오르면 미쳐버리죠. 정말 힘들죠. 근데 저가주택은 매매 가격도 작지만 전세 가격도 작죠. 2억대. 생각해볼까요? 9억대. 대출 받았을까요?
받았다면 그건 정부 상품도 많이 받았겠죠. 정부 상품이 기존까지는 한 2억대였으니까 2억에서 2억 4천 최대. 저금리였다 이거죠. 또는 자기 돈인 분들은 신혼부부들이야 깨끗한 데 살려고 신축 가지만 나이 든 분들은 한 푼, 두 푼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다고요? 물어보세요. 얼마 무서워하는데 대출 받는 거 나이 든 분들 정말 무서워하세요. 즉 제 말은 뭐냐면 그 저가주택 전세 가격은 튼튼하다 안 튼튼하다 대단히 견고하다.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저 전세 가격이 무서운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멸실의 시대가 다가온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제가? 멸실할 집이 많다. 보통 노후주택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최근 한 5년간, 이것도 한 5년, 2016년, 2020년까지인데, 보통 그때 보면 한 3만 세대 이상, 서울은, 수도권은 뭐 보통 6만 세대 이상 멸실을 하죠. 멸실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요? 노후주택이겠죠. 노후. 노후주택이는 소득이 높은 분이 살까요? 적은 분이 살까요? 쉬운 말로 하면 강남 재건축 예전에 개포 주공 작은 면적의 노후된 아파트 근데 매매가는 10m 하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는마 아파트나 잠실 주공 20억 넘는데 녹수물 쬐끔나고 정말 살기 불편한 곳 거기에 세입자 비율이 높을까요? 주인이 살까요? 노후란 말은 당연히 더 소득이 낮은 분이 살겠죠. 자, 이런 분이 부서졌을 때, 멸실이 됐을 때 다시 거기 돌아가지 못할 거고 퍼지는 것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가 근데 왜 멸실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했을까요? 좀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서울시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 가서 받은 거죠. 철거하고 이미 철거 시작한 거나 착공하거나 분양된 건 빼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현황을 체크해 본 거죠. 9월 현재. 약 630군데. 몇 군데? 630군데. 영등포가 60 제일 많고. 물론 이 중에 정지된 것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2030이죠. 이거를 약간 수정했어요. 고치면서 개념 하나 넣은 게 있어요. 예정 구역에 대해서 뭐냐면 사업을 빨리 갈 수 있게 조합 사업이 지정 못하는데 조합 설립한 다음에 구역 지정 받는데 문제가 돼요. 뭐 노후돈이 뭐니 이 첨가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거를 알아서 패스할 수 있게 이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공람공지하죠. 무슨 말이냐? 사업이 빨라질 거고 구역 해지된 것도 다시 구역 조합 해산된 거 빨리 갈 수 있게 사업 유지하면 되게 빨리 갈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 정부의 복합 개발이나 여러 가지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서울 뭐 할 게 많다고요? 공급할 거 이전에 뭐부터? 멸실, 부시는 거 되게 많고 그러면 노후주택 누가 산다고요? 소득 적은 분들. 그분들은 어디 가야 된다고요? 저가주택. 자, 이건 뭐냐면요.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일이 많아질 거 예상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죠? 전세 자금 보증 한도를 상향했죠. 기존에는 정부 지원 상품이 보통 2억 원대예요. 최대 2억 4천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어떻게 올린다? 4억 원. 4억 원까지 상향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보호해야 되니까 이 말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정부가 운영 전세자금 제출 때문에 전세 시장이 엉망됐고 수시 오르지 않을 게 올랐다. 거의 코미디 수준의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가 겪고 있냐면 이거예요. 양극화 시대예요. 자본주의가 지금 모든 산업에 모든 게 양극화로 가고 있죠. 심해졌죠. 이 시대에 맞춰서 전 세계 나라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주거 문제 뭐만 하죠? 주거 지원 상품, 바우처. 그러니까 대부분 월세가 있는 월세 바우처라죠. 일본부터 시작해서 미국 다. 독일도 모든 나라들. 왜? 양극화 시대를 극복을 못하니까. 저거를 우리가 개선해서 뭘 만들면 좋은데 지원책을 없애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회 전반 시스템이 저렇게 돼 있는데 정부의 저 상품 때문에 우리가 전세가 올랐고 문제다. 코미디라니까요. 제 해결할 건 뭐냐면 그들이 갈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면 되죠. 저가 주택을 만들면 되죠. 근데 원자재라는 거, 집을 만드는 모든 요소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세 여는데 원자재 수입하잖아요. 땅이요? 자, 그러면 저가 주택 짓는데 그 힘든 분들한테
우리 모르겠고 싸게 지려보니까 땅값 싸야 되니까 저기 산골마을에 집 지어들 가 사세요. 산골마을 가 사세요. 그러면 그 주택 나와요. 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저가주택 공급이 매우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도시를 계속 갖고 살아야 되니까. 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 더욱더 대도시로 모여서 이 인프라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정부의 보증 상품 때문에 전에 문제다. 코미디 수준 얘기밖에 안 돼요. 현실 완전 무시한 거. 아니면 양극화를 없애주세요. 양극화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이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켜주세요. 그러면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왜 저걸 상향하냐고요? 저게 최선책이 하는 거예요. 자, 저런 상황에서 갭 투자를 말하는 거 불씨 살아있냐고요? 살아있기 병이 맞죠.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 같은 데예요. 실거주 완화하면, 보통 실거주 요건이 양도세 문제 있었잖아요. 저를 완화하면 당연히 지방분들은 안전자산의 이동 같은 개념이잖아요.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 개념에서 더 수요가 살아있겠죠. 자, 결론 내죠. 갭 투자 사라질까요, 여러분? 저 개인적 의견은 절대 불가능. 금리는요, 언젠가 떨어지겠죠. 맞는 얘기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전세는 살겠죠. 왜? 이자 내기 아깝죠. 월세 내기 아깝잖아요. 소득이 적을수록 나가는 돈이 너무도 아까워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도 정부 갖고 말도 안 되는 그 코미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오늘 이거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깡통 전세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들 좀 가볍게 오늘 얘기했는데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이거 하는 거죠? 갭 투자 제가 이 말 하니까 투자해라. 1번은요, 여러분, 세입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갑자기 큰 돈 벌 사람 아니라면 내 지금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랄까? 어떤 들어온 소득 대비해서 뭔가 크게 뭐가 아니라면 방어하셔야 되잖아요. 저가주택 하시는 임차인분들 미리 말씀드린데 집 매입 한번 고민하세요. 이렇게 떨어질 때, 압박받을 때. 왜? 무서운 거예요. 공급이 여러분 주택이 제일 연관이 심하고 여러분 주택은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깡통전에서 그래서 얘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늘 감사하고 오늘 좀 흥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